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요즘 무순이 줍줍단지가 하늘의 별만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순이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규모로 나오고 있는데요. 공통점은 무순이 물량이 거의 분양 물량과 맞먹는 것 같아. 뭉텅이로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기본 두 자릿수는 흔한 편이고요. 세 자릿수, 그러니까 수백 가구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일단 무순이라는 말이 뜨면 바로 엑셀에 발을 넣고 달리고 싶었던 분들이 많았던지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현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특히 이렇게 무순이 물량이 대량으로 나온다는 건 신축 아파트에 당첨은 됐는데 도저히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도 하차하게 되면 청약자 입장에선 가혹한 페널티가 가해지죠. 향후 수년간 청약을 할 수 없는 무장해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페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냥 계약 자체를 엎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우주의 미아가 된 것처럼 끊임없이 남아있는 물량을 털기 위해서 공고문을 띄우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울 강북구에서 나온 아파트인데 여긴 초기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서 애초부터 미분양각이라는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2월에 분양했을 당시의 상황은 거의 극악이었죠. 90%가 미계약. 그냥 한마디로 사업을 엎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200여 세대밖에 안 되는 어찌 보면 나홀로 아파트였지만 서울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유로 엄청난 의욕을 보인 거라 할 수 있죠. 이게 그만 패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거의 4차례 정도 무순위로 나왔지만 여전히 20여 세대가 남아있는 상황. 그래도 20여 세대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신기하게 보일 정도죠. 당연히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맨 땅에 헤딩하는 분양가를 내놓는 곳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호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 자나깨나 분상제 가격표가 달려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의 1타 브랜드로 당당하게 분양에 나섰던 곳도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아직도 70여 세대 정도가 남아서 나머지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분상제 미적용 아파트. 그러니 덜컥 당첨이 됐다가 막상 계약을 하려고 테이블에 앉아보니 감당이 불감당. 게다가 대출금리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스스로가 계획했던 자금보다 막대한 출혈이 예상이 되다 보니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을 엎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후 서울 분양은 분상제 개선안으로 인해서 분양가 상승폭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상제 가격표가 달려 있느냐 없느냐가 연대기 BC와 AD로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그냥 분양 완판이 되느냐 아니면 분양 미아가 되느냐.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서울 분양이라고 뛰어들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분상제 가격 그리고 주변 입지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가를 체크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서울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수도권 쪽은 더욱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새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은 물량이 무려 2,788가구 정도 됩니다. 1년 사이에 2배로 뛴 수치인데요. 심지어 76세대 정도 되는 성남에 위치한 소규모 아파트는 최근 분양에 나섰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계약 성사율 제로. 단 한 건도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빈사 상태에 처하게 됐죠. 시행사 입장에선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수도권 소규모 아파트들은 고전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는 게 단지 자체의 경쟁력도 떨어져. 그리고 가격도 그리 착한 편도 아니야.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 그나마 입지는 그냥 봐줄만 한데 이게 도저히 치고 들어갈 만한 유인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100% 미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수도권 단지들 역시도 무순위를 토해내고 있죠. 송도에서 나오는 랜드마크 아파트들, 여기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송도 아파트 값이 올라도 너무 널뛰기를 할 정도로 정신없이 올랐던 측면이 강하죠. 고지에 깃발은 꽂았는데 이게 점령을 한 건지 점령을 당한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죠. 그 정도로 치고 올라갔던 송도 아파트 값은 송도 전체 부동산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아파트들이 쏟아져도 당첨이 된 이후 아파트 자체 경쟁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거야. 주변 시세가 올랐으니 당연히 분양가도 치고 올라섰죠. 그러니 무슨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거의 비슷해져 버렸다는 건 그냥 신축이나 구축이나 아파트 자체가 비싸다는 의미만 있을 뿐 아무런 실익이 없어졌다는 거죠.
경기 지표가 이런데 송도 같은 곳에 내 집을 꽂아 넣기가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송도에서도 무순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이후 송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분양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는 이상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겁니다. 차라리 가성비 좋은 검단으로 가지 누가 송도까지 찾아 들어가겠습니까? GTX가 신설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멀어. 그래서 송도 쪽 분양은 지켜보셔야 되고요. 지금 경기권도 미계약분이 터지고 있어서 일타 브랜드 건설사도 고전하고 있죠. 최근 영통에서 분양했던 단지가 무순위로 나왔는데 아마 시행사 입장에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 일단 수원 용통은 만포지구와 연계가 돼 있어서 상당히 잠재성이 높은 곳이죠. 게다가 일타 브랜드 신축인데 130세대 정도가 무더기로 무순위 집주로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7억이 넘는 분양가로 나와서 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었던 곳이었죠. 덜컥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니 금리 부담이 가중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미계약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주 상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전에는 나홀로 소규모 단지에서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이젠 브랜드 아파트도 그리고 입지가 비교적 괜찮은 것도 분양가가 조금 높다 싶으면 바로 셔터를 내려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 어찌됐든지 간에 계약의 엔딩을 보려 하는 곳은 무조건 초기 분양가 덩어리가 적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자금력이 되신다면 입지가 확실한데 미분양이 나오는 곳을 노리셔도 틈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부산 사직에 있는 무순위 집주 아파트 972대 1을 기록했었죠. 여기 시세 차익이 좀 괜찮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과천 무순위 집주 같이 초기 분양가 수준 그리고 확실한 입지와 시세 차익이 있는 곳은 공격적으로 도전해 볼 만한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미계약 아파트들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순위 집주는 피하시는 것이 제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곳에는 아예 청약을 하지 말아야 엉뚱한 페널티로 나머지 청약 기회를 날리지 않게 된다는 점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순위 집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계약분 아파트들 그만큼 디테일하게 진입 여부를 따져보시고 청약에 들어가셔야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고 가성비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